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 홍보대사님의 비포 사진을 먼저 봤잖아요. 근데 오늘 줌에서 얼굴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 더 그 사이에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많이 예뻐지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리즈를 갱신하고 있으신 저희 전은선 회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면 되나요? 네네, 이야기 해주세요. 아, 저는 10개월 아기를 둔 엄마 전은선입니다. 저는 출산하고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인 이진선 사장님이 빼독으로 3개월 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빼독을 해보라며 권했지만 항상 식단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실패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빼독을 하기 전엔 배달 음식이랑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많이 무거웠고 매일매일 피곤함을 달고 지친 몸으로 육아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졌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점점 밝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친구를 보고 용기를 얻어 지금 아니면 평생 다이어트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나를 이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빼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TR90을 시작 후 4일간은 다른 음식이 너무 생각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카 컨트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음식이 생각이 안 나고 육아로 심했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짐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TR90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15일 만에 변화하는 눈바디와 몸의 가벼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3일치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만 했더니 오랫동안 달고 살던 비염과 변비가 나아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항상 코를 풀었던 제가 코를 풀지 않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인 성인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과에 수백만 원을 쓰고 백화점에 가서도 좋다는 거 다 써도 나아지지 않았던 제 피부가 180도 시스템 제품과 갈바닉으로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쓴 그대로를 알려주기 시작했더니 제 통장에 뉴스킨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사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3일씩 강의를 듣다 보니 뉴스킨 비즈니스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싶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빼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정인 수석님과 정원호, 이송자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빼독을 알려준 제 친구 진선이에게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저는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빼독으로 인해 바뀐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평생 유지하며 있고 싶은 마음껏 있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싶고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제가 이제 비포 사진을 봤을 때 정말로 얼굴 빛이 지금이랑 다르시더라고요. 성인 여드름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걸 해보신 것도 있으세요? 전 한의원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박피라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 것도 이제 100만 원까지도 막 들어서도 해보고 300만 원 들여서 피부과에 다니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도, 나중에는 네. 나중에 좋아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음,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저희 제품까지 이제 빼독을 사실 하시면 안색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독소 네, 때문에. 근데 네, 플러스 뉴스킨 제품의 도움까지 같이 받으셔서 훨씬 더 많이 도와지신 거죠. 네, 네. 지금은 줌에서 보이는 얼굴이 깐 달걀 같아요. 흰색 그리고 삶은 달걀. 네. 그리고 제가 이게 TR90 시작할 때는 이제 갈바닉이나 부스트로 사용했을 때 얼굴이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맞나 했었는데 이제 TR90 이게 독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갈바닉을 하면은 피부가 더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이게 역시 맞춰가는 것 기본은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역시 사실은 건강이 먼저 좋아지면 기본이 음, 빼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건강이 네, 먼저 좋아지고, 그리고 회원님도 정말 많이 살도 빼고 아름다워지셨지만, 무엇보다 비염이랑 변비가 없어지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삶이 되게 질이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천만 비염인들. 네. 아시죠? 네. 네. 비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집안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지금 돈까지 권리소득 보시면서 이제 돈까지 벌고 계신 저희 전은선 회원님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앞으로 점점 더 감사합니다. 리즈 갱신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공유를 중지하고, 네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제 저번 기수, 그 다음에 저저번 기수, 이렇게 홍보대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마 초반에 며칠 동안은 내가 다른 걸 먹고 싶어서 힘들어 하셨다는 은선 회원님처럼, 지금 37개 들어오신 회원님들도 그런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더 많이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메인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강사님은 정말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빠르게 한번 약간 래퍼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가진 전문 자격증이요. 요가 지도사, 필라테스 지도사, 댄스 스포츠 지도사, 노인 체육 지도사, 생활 체육 지도사, 운동 관련 전문 지도사 외 전문 자격증이 40여 종이시래요. 그럼 얼마나 전문가실까요? 근데 이분의 가장 특장점은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밀착으로 이렇게 접목하실 만한 운동을 너무너무 쉽게 알려주신다는 점이에요. 티알라인이와 운동으로 제2의 인생 만들기를 서포트해 주시는 저희 김기영 강사님을 모시고 메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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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랑연, 네, 3.3 헬스 회원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우리 김은정 진행자님께서 너무나 저를 과하게 티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된 랑연 3.3 헬스 회원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혼자 좀 냈습니다. 이렇게 제 회원님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네, 좀 부담스러운가요? 네. 조금씩 반짝이고 있는데, 네,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원님들 뵈니까 너무나 멋지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약 거의 28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3주차 운동과 영양을 담당하게 함께하게 된 디렉터 김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지금 3.3 헬스클럽 3주차에 돌입을 하셨잖아요. 15일 점프 스타트 기간이 끝나고 약간 조금은 느슨한 마음과 함께 지금 연말 연시이고요. 또 소모임들이 많을 텐데 이 소홀한 마음이 살짝 아주 살짝 드실 타이밍이 맞나요? 자, 이럴 타이밍에 또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 3.3 헬스클럽의 모토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우선 제가 먼저 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운동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연하게 이렇게 TRA, 즉 티알라인티의 전신인 제품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섭취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너무나 허기지는 거예요. 이 TRA를 섭취하면서 너무나 허기져서 한 번에 쉐이크를 2개씩 타먹은 적이 많고요. 그리고 계속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품이 뭐지? 식욕을 당기게 하는 제품인가 착각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니 제가 몸을 쓰는 일, 그러니까 제가 운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요가 수업을 거의 7타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을 쓰고 또 일만 하고 제대로 된 영양을 전혀 섭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몸만 쓰는 일에 집중을 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육아도 해야 되죠. 남편 내조도 해야 되죠. 또 살림도 해야 되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작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신경 써본 적이 없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음식을 섭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이렇게 3.3 회식클럽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람을 설정해 두고 제대로 먹게 되면서 정말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이런 3.3 헬스클럽에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내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금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그 다이어트 바디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가보도록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예쁜 돼지들이 있고요. 네. 지금 요 사진 그림 보시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자, 아기돼지 삼형제. 네. 아기돼지 삼형제 스토리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 늑대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첫째 집을 훅 날려버립니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집을 뭘로 지었죠? 네. 지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 집으로 도망가죠. 네, 둘째 집은 나무로 대충 지었어요. 집을. 또 둘째 집 또한 늑대가 후 불어서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셋째 집으로 짜르르르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단단한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운동과 영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근육을 얘기할 건데요. 이 근육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셋째, 여기 그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셋째가 지은 벽돌과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단한 벽돌집, 단단한 벽돌로 지은 집은 어때요? 비바람이 불어도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안전하잖아요. 바로 이런 내 몸의 근육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벽돌집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 몸을.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벽돌집을 잘 지으려면 지금 왼편에 보시면 굿 인풋, 좋은 영양이 들어오셔서 이 영양을 통해서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양질의 식단과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몸이 좋은 근육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내 몸의 활력과 활동성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언뜻 댓글을 봤는데 저보고 피부가 장난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빼독을 통해서 그리고 해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도 좋아지고요. 이 외관이 벽돌이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은 늘었어요. 아주 탄탄하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TR9T 프로그램과 함께 또 오늘 또 운동의 중요성까지 또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목표는 단단한 벽돌집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우리 몸의 벽돌집인 근육을 알아볼까요? 자, 근육을 좀 더 사전적 의미로 정의해 볼게요.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운동시키는 기관, 그러니까 몸을 잘 움직이게 하는 기관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근육의 정의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특징은 많이 움직일수록 근육이 늘어납니다. 벽돌집이 늘어나요. 이 이론을 먼저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근육에 우리가 근육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근육이라 하면 어때요? 멋진 복근이 있는 몸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골격근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심장벽을 이루는 심장근, 심근이라고 하고요. 내장벽을 이루는 내장근. 여러분들 어때요? 심근 운동 따로 하시나요? 혹시 내장근 운동 따로 하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죠. 네, 우리의 몸을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근육들도 내 몸의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장벽, 튼튼한 내장근, 심근까지도 탄탄해지려면 이 잘 유지를 하시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번 부분이 기초 대사량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쓰는 이 에너지 효율성을 기초 대사량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제 입 근육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초 대사량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요. 나중에 나오는 영상에 우리가 듣고
듣고 생각하는 내 뇌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대사량도 한번 가볼 텐데요. 그 전에 근육의 정의를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이 하는 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주 사전적으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체온 발생, 체온을 발생시키고요. 체중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형을 아주 튼튼하게 체형을 잘 유지해 주고요. 뼈와 혈관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뼈를 생성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 방지까지 해주고 질병을 예방하기까지 하고요. 불안감 및 우울증까지도 개선해 주는 게 바로 근육이 하는 일이 정말 많죠. 네. 자,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러한 근육이 이런 근육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체온을 발생해 주는 거. 저는 보면은 저희 남편이 항상 이불을 차내고 자고 저는 꼭 덮고 자거든요. 저보다 저희 남편이 근육이 좀 많은 거예요. 네, 남자분들이 대체로 근육이 많죠. 그래서 이런 체형을 발생해 주는 데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체중을 관리해 주는 데 너무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그 정의들 여러분들이 근육이 하는 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노화 방지. 제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나중에 운동도 좀 살펴볼 텐데 상체를 구부정하게 핸드폰을 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등이 기립근이 구부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 기립근을 세우는 운동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근육이 하는 역할을. 근육이 바로 쓰면 또 척추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까지도 유지해 주고요. 또 여기에 불안감 및 우울증까지 개선해 주는 것이 바로 근육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육이 잘 생성되는데 원리가 있어요. 바로 3가지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돌집을 짓는데 좋은 인풋이 들어와야 우리 몸의 벽돌집이 탄탄하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영양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바로 근육을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영양, 휴식. 저희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10시 이전에 모두 피드를 끝냅니다. 왜냐? 일찍 주무시게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일찍 재우죠? 9시 정도에 재웁니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우리 몸에 좋은 생장 호르몬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안 자요. 맥주 한 잔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휴식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나 내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 영양, 휴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근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이러한 근육이 있어서 또 가장 근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대사량. 내가 자연스럽게 의지와 상관없이 쓰고 있는 이 기초대사량이 많이 소진이 된다면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먹어도 난 살았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기초대사량이 수치가 높죠. 특히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데요. 자, 좀 더 대사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사량을 한번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기초대사량은 여러분들이 바로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수치가 나옵니다. 바로 생물체가 좀 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인데요. 체온 유지나 호흡 그리고 심장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휴식 상태 때나 잠잘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다 경청 자세로 계신데요. 기초대사량이 소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시면 약간 허기지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뇌도 뇌의 기초대사량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런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초대사량의 중요성은 우리 몸에 이러한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중요한데요. 수치적으로 좀 더 볼게요. 우리가 평균 여러분들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살펴볼까요? 성인 남자의 경우 1500에서 1800이 아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성인 여자분은 1250에서 1300이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이 실례지만 살이 잘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시죠? 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분들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 이 PPT에서 보셨듯이 우리 에너지 소비의 약 70%가 근육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노력해 보자고요. 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근육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살짝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되면서 지방을 더 많이 연소시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의 연소가 활발해져 살이 덜 찌는 몸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근육 안에, 내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아주 많을수록 지방 연소가 아주 빨리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발전소죠. 바로 에너지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방법 또한 근육을 늘려야 될 이유가 되겠죠. 자, 따라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면 그만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빈도수가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또 다음 영상이 이건 6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제가 잠시만 한번 살짝 뒷부분만 공유를 해볼게요. 다이어트 혹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분들의 자, 요거는 6분짜리인데요. 저 이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날 네.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 영상에서의 내용은 좀 제가 요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운동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운동하면 되는데요, 뭐. 운동해서 좀 뭐 살 금방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운동을 하다가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또 근육량을 늘렸어. 근데 다시 운동을 정지하면 근육 상승량이 결국 끝나버리는 얘기입니다. 기초대사량에는 절대 운동을 그만 멈추게 되면 이제 기초대사량에 절대 도움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많은 기관들이 이런 기초대사량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요 뇌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뇌를 많이 사용하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회원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런 허무하게 이 시간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회원님들 어때요? 그냥 가족과 함께도 보내실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실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조금 뽀사질 수도 있습니다. 이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취미나 공부, 독서 등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또한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로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걸 또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올렸고요. 자, 여러분 근데 근육과 기초대사량, 운동의 상관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키와 몸무게가 조건이 같다면 그럼 기초대사량도 같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같을까요? 아, 네. 고개를 절레절레 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초대사량은 근육과 기초대사량 이 모든 것이 키와 몸무게가 같다고 조건이 같다고 절대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대사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제지방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제지방은 아시죠? 이 제지방은 지방을 제외한 근육의 장기 그리고 모든 조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뼈와 장기는 어때요? 무게가 변하나요? 잘 안 변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대부분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생장률이 이제 끝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수치가 거의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근육의 양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근육으로 기초대사량을 올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육량을 더 높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이 빠진 뒤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혹시 체중계의 숫자에 절대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아마 카톡방에 많은 정보가 올라올 거예요. 저는 벌써 몇 프로가 빠졌어요. 몇 킬로가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실 텐데요. 나는 왜 아직 반응이 없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너무 그거에 고민할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 몸에 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날씬해질 텐데요. 6개월에 90일 동안의 기간을 넉넉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근육과 지방의 차이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특히 TR90 통해서 사이즈가 줄 텐데요. 사이즈가 주는데 몸무게는 변화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근육과 지방의 부피가 차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근육 1kg과 지방이 1kg의 차이가 너무나 나죠? 바로 이거는 바로 부피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중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슬림해 보여요. 그 이유는 지방이 줄고 그리고 내 몸의 근육을 늘리는데 여러분들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에 연연해하지 말기. 아시겠죠? 체중계에 우선은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좀 더 사진으로 볼게요. 같은 무게 다른 느낌의 사진들 어때요? 와우, 같은 몸에 다른 무게에 같은 무게에 다른 느낌. 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틀리죠? 네, 역시 근육이 있는 몸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옆에 있는 분이 같은 모습이라고 같은 분이라고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TR90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몸을 관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자, 또 TR90로 변화하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바로 운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근육을 늘리게 될 텐데요. 그 운동 프로그램을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내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의 방식은 세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웜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 바로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웜업, 말 그대로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적응 상태로 끌어올리면서 신체의 컨디션을 높여가지고 또 그 몸의 이제 부하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장애 없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에 웜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보는 동은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옆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옆에 그림을 볼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별표 보이시나요? 약 30분에서 40분대에 우리 몸에 타는 그 원료가 처음에는 내가 먹은 밥 정도, 몸의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로 소비를 한다면 약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 몸 안에 숨어있는 지방을 씁니다. 네. 특히 단백질을 쓰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탄수화물과 지방의 교차점 있죠. 약 30분에서 40분의 그 교차점을 보시면은 내 몸 안에 여러분들 지방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탄수화물은 내 일반 통장입니다. 자, 일반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급할 때 빨리 쓸 수가 있죠. 자, 탄수화물 일반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3, 4만 원 급해. 빨리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아주 단단히 저축되어 있는 지방, 바로 적금 통장 깨셔야 되죠? 네, 적금 통장을 깨는 타이밍이 바로 30분에서 40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보는 동을 잘 지켜주실 텐데 이때 이제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이 30분에서 40분대가 커트라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특히 특히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면서 보는 운동을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다운. 제가 아까 40개 자격증 중에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가 자격증은 하나입니다. 네,
갑자기 국가 자격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국가 자격증은 하나인데 그 국가 자격증에 필기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쿨다운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네, 이 쿨다운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정리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정리운동을 왜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필기에 꼭 나옵니다. 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단어가 좀 생각났네요. 자, 쿨다운을 왜 해야 될까? 대부분 운동을 보는 동만 하시고 쿨다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쿨다운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해 예방이에요. 상해도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로가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웜업, 보는 동, 쿨다운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쿨다운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에 안 좋은 대사율, 그러니까 피로가 축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등산하고 와서 다리 알배기죠. 그 알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에너지를 낸 다음에 배기가스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찌꺼기가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사물이 체내에 남게 되는데요. 이런 젖산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다리 알배고 며칠 동안 고생하시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 젖산을 분해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도 저렴한 오버드라이브 제품인데요. 이 젖산을 분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갑니다. 이제 지방이어서, 네, 저 남부 지방이어서 이제 좀 김장을 늦게 하는데요. 오버드라이브 필수 제품입니다. 네, 6알씩 먹고 할 텐데 왜냐? 몸살이 걸릴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오버드라이브 먹습니다. 저는 이 젖산 분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고 운동을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아주 가격도 착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버드라이브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좋고요. 특히 비타민 B군들이 또 더욱더 그 역할을 또 시너지를 내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 리뉴와 리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알스퀘어드 제품. 제가 좀 심플하게 올렸는데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연말연시로 혹시나 이제 그 소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부득이하게 술을 먹어야 된다 하신다면 이 리뉴를 드시면 다음날 네, 전날 내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 사담이고요. 이 리뉴와 리차지 제품 또한 아주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리뉴는 특히 밀크시슬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 안에 시넨시스 동충하초의 성분이 또 배양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간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간의 회생력을 도와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아까 쿨다운으로서 부족하다. 정리 운동으로서 부족한다면 이 오버드라이브와 R2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운동과 영양, 휴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제가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만화예요. 만화인데 사실 이제 제 목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기다려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수지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아주 고도 비만인 수지라는 친구가 정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요. 이 수지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수지의 몸 안에서 근육마을의 꼬마 근육들이 얘기하는 대화 내용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꼬마 근육은 이제 수지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근육이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명칭이 꼬마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찢어진 형태를 아마 깨진 유리창이라 하고요. 집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 돼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제목은 운동 후의 근육마을입니다. 근력 운동 해본 소감이 어때? 배랑 허벅지가 얼얼하고 뻐근한 정도? 그래도 의외로 할만한데요. 저 근력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해본 소감이 어때? 배랑 허벅지가 얼얼하고 뻐근한 정도? 그래도 의외로 할만한데요. 저 근력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출근하란 말이야. 근력 운동이 소질 있는 이 수지야. 이씨, 벌떡. 철철철 부들부들. 아, 괴로워. 선생님, 오늘은 걷기 운동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차라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근육통이 더 빨리 풀리니까 빨리 걸어가. 어차피 장마철이 오면 걷지도 못해. 어서. 맑은 날씨에 감사하라고. 빵. 으이. 비가 오면 안 걸어도 되는데 원망스러운 햇빛. 안고 싶어. 두두두두. 내 허벅지, 내 배. 밀지 마세요. 살려줘. 이제 겨우 계단 오르기 익숙해졌나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고통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이곳은 복부마을입니다. 꼬마 근육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몸은 괜찮은 거야? 아버지, 태풍이 왔어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태풍이. 허벅지 마을은 완전 작살이 났대요. 태풍이 왔다고? 지방들이 끌고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자연재해까지 덮쳤단 말이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집도 다 부서지고. 이제 우린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에요. 야, 이놈들아, 일어나라. 일어서 이 꾀만 부리지 마라. 근육 함부로 차지 마라. 왜요? 상처 입었잖아. 내버려 두라고. 대장님, 근육들에겐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 따윈 없었다. 뚝딱뚝딱뚝딱. 집도 없는데 태풍이 다시 불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야. 라는 위기감만이 마을을 지배했다. 여기 나무가 없어. 뭐야. 강목이 부족하다. 깨진 유리창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모든 게 부족한 상황. 망치 빨리 쓰고 돌려줘. 벽돌 좀 구해와. 깨진 유리창 좀 어떻게 좀. 빵빵빵. 뭐야? 태풍이 다시 오는 거야? 지방인가? 아니에요. 저건 벽돌을 가득 실은 트럭이 와요. 레미콘도 나란히 지원군이 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리 집 가정부 말이냐? 정말이네. 끽. 저건 어디서 끌고 온 거지? 대체 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벌떡. 시간은 잠시 전으로 돌아간다. 툭.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벽돌이 없어. 빨리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럴 때야말로 근육님들께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붕. 화물차 운전수 룰루랄라 탄수화물. 불쑥. 끽.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하마터면 큰 사고 날 뻔하지 않았소? 근육님들이 마을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육님들을 위해 이 벽돌과 레미콘을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뭐? 근육마을이 피해를? 줬소. 어차피 이 자재들은 곧 지방놈들에게 빼앗겨 버릴 테니 차라리 근육님들에게 바치는 것이 더 낫겠군요. 이것들 전부를 운전수와 함께 넘겨드리겠소. 벽돌 말고도 유용히 쓸 것들이 많으니 잘 쓰도록 전해주시오. 됐어. 드디어 근육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야. 와, 창문이다, 창문. 와, 나는야 공구천사야. 대문이 생겼어. 시멘트 돌겨. 걸레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치덕치덕. 단백질의 활약으로 인해 수지의 근육마을은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되어 갔다. 열심히 운동한 다음날 우리도 다 겪어본 고통이죠.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근육마을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영상 보셨죠? 네, 영상 보시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이고 제가 제 목소리예요. 네. 자, 제가 이 만화를 또 이렇게 해보면서 되게 많이 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서 너무 힘드시죠? 네, 머리 포기하고 싶고 이제 하루 운동하면 한 일주일 또 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내 몸이 운동을 하는데 잠시도 휴식도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또 계속 운동을 좀 해주셔야 가볍게라도 움직여 주셔야 오히려 근육이 더 풀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깨진 유리창과 집이 망가지니까 벽돌이 망가지니까 어때요? 막 되게 답답해하는데 지원군이 왔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왔나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여기 비타민과 미네랄도 필요하고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운동도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 오실 텐데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 안에 많은 영양소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근육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휴식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특히 잠들 때, 잠잘 때 아니면은 조금 더 운동을 이제 하다가 일정한 시간을 쉴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몸 안에서 허벅지 근육은 박살났다 오죠. 얼마나 허벅지를 많이 썼을까요? 바로 몸을 재건하는데 휴식 기간에 쓰게 됩니다. 이때 더욱더 영양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어떤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굿인풋, 바로 좋은 영양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양 제품을 근육을 늘리는데 이러한 근육을 재건하는데 벽돌을 쌓는데 아주 중요한 제품을 또 소개 하나 할까 해요. 바로 티알고와 프로틴 파우더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근육을 벽돌을 재건해 주는데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옆에 이렇게 긴장감을 풀려고 바로 이 프리워크아웃 핑크물, 우리 전이 핑크물이라고 이렇게 올리는데요. 자, 이 핑크물, 자,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우선 제가 핑크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사진 볼까요?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뭐 운동하기 싫은데 집에 있을 때, 나들이 갈 때, 집중력을 높일 때, 등산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특히 옆에서 틈틈이 마실 수 있게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맛도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걸 꼭 타줍니다. 그래서 잘 먹고요. 그리고 저는 땀이 잘 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운동하는데. 근데 이 프리워크아웃을 먹게 되면 되게 땀이 많이 나요. 이 제품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활동 전에 먹는 티알고 프리워크아웃 플러스. 이 제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품인데요. 아마 우리 여기 수성님들이나 컨셉님들 옆에 바로 요거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파마넥스의 안정성을 아시기 때문에 식세스를 기반으로 한 파마넥스의 안정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미 파마넥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티알라인 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 제품의 특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근육질적인 몸보다 오히려 요가나 사이클링 같은 그 일상에서 액티브한 라이프 운동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단백질만 해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 또 필요한, 여기 보이시나요? 글루코사민, 항산화 비타민까지 배합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 티알고 라인은요. 운동 전 그리고 운동 중에도 먹을 수 있고 운동 후에도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단계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적극 권장해드려요. 특히 여자들은 아주 단백질과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낮고 단백질 내 몸 안에 근육량도 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요. 프리워크아웃, 제가 요 마시는 이 프리워크아웃의 매력을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비타민 D가 들어있다, 판토텐산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3대 주요 영양소의 대사를 도와주는 게 바로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바로 1.5mg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햇빛을 보지 않는, 특히 요즘같이 밖에 어때요? 황사가 너무 심하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밖에 나가기 쉽지 않고 햇빛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비타민 D를 특히 실제적으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 뼈 건강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이 비타민 D가 125 IU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은요, 정말 요즘 같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스트 워크아웃, 바로 쉐이크인데 여기 아시죠? 유청 단백질이 여기 보시면은요,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려 20g의 이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여기 뼈 생성에 좋은 글루코사민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러한 그 외부의 유해산소, 우리 몸에 아까 젖산도 나오고 운동 후에 또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세포를 내 몸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C랑 E 성분이 오히려 200% 이상이 들어있어요. 예, 비타민 C는 200%, 그리고 비타민 E는 406%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든든한 영양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더욱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등산할 때,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많이 마셔요. 그리고 집중력을 요할 때도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파우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틴 파우더 또한 18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침 사이 간식으로나 점심, 저녁 사이 간식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나중에 제가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런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허기질 때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네,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4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 헬스클럽에서 계속 카톡방에서 물 드시는 모습 보여주실 거예요. 물 자주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운동, 근력 운동 열심히 해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맞는 규칙적인 식사.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스쿼트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이 스쿼트 운동, 여러분들 운동이 좋은 거 다 아는데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진짜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의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에 넣었어요. 스쿼트 운동인데요. 자, 스쿼트 한 것과 안 한 것의 사진 많이들 보실 텐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우, 부럽습니다. 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너무 부러운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원피스를 입었을 때 딱 태가 나타납니다. 여자분들 특히. 네, 그래서 엉뽕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TR라인 TV 드시는 만큼 레알로 가셔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스쿼트 30일 챌린지. 그런데 생각보다 까먹습니다. 이걸 해야 될 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틈틈이 해보자. 진짜 틈틈이 하루에 1일 30번 하기, 2일 55번 하기, 3일 40번 하고 4일째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자꾸 까먹겠죠.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저는 1일 50회를 목표, 제대로 50회를 목표로 하는데요. 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파트에 타면 무조건 합니다. 아파트 난간을 잡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좀 예쁜 옷을 입고 찍을 걸 좀 후회스럽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촬영해준 관계로 네, 손가락이 나와서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어때요? 제 아파트 저 7층 사는데요. 7층 동안 무려 제대로 된 찬찬히 호흡과 함께 스쿼트를 하게 되면 13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스쿼트 할 때 제가 이렇게 난간을 잡고 하는데요. 자, 할 때 보면 어때요? 무릎에 상해를 입을 일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더욱더 다운을 해서 이 햄스트링, 허벅지 근육을 더욱더 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겠죠? 단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옆에 영상은요. 가끔 이렇게도 합니다. 네, 사람 없을 때, 네, 저 카메라 무시합니다. 네. 자, 엘리베이터에 있는 카메라 무시하고 이렇게 쭉쭉 눌리는 스트레칭도 합니다. 저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네. 가끔 스트레칭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은 안 넣었는데 가방을 보통 들고 타잖아요. 네, 이두근 운동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하루에 50번씩 채워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쿼트의 바른 동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유, 제가 좀 예쁘게 옷을 입고 찍을 걸 좀 후회가 되네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예쁘게 찍어볼게요. 좀 타이트한 옷으로. 네. 자, 이렇게 무릎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무릎과 허벅지, 햄스트링이 쫙 90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허리를 최대한 이렇게 허리 라인을 이렇게 활처럼 했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서 최대한 길게 뽑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좀 더 난이도를 줘볼게요. 뒤꿈치까지 들면 더욱더 허벅지와 허리 근육이 더욱더 힘이 타이트하게 쥐어집니다. 단, 여기에 조심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스쿼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사진 보실까요? 그냥 허리나 허벅지를 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릎에 상해가 옵니다. 왜냐? 허리 근육을 쓰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죠. 이런 무게의 상해를 막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난간들을 활용하셔서 뭔가 잡고 할 수 있는 고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보시는데요. 자, 제가 이 방법도 해보고 집에서 또 좀 더 해보려고 네, 스쿼트 기계를 샀어요. 이렇게 집에 한켠에 이렇게 살짝 숨겨두고 합니다. 앞에 TV가 있거든요. TV 틀어놨을 때도 가끔 운동을 하고요. 자, 스쿼트 기계가 있으면 너무 편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무릎에 상해를 예방해 주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또 무게중심을 뒤로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덜합니다. 또한 네,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자, 옆에 우산이나 골프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등이나 허리가 굽으신 분들에게는 긴 장우산 집에 하나씩 있죠? 이렇게 뒤에 딱 기댄 상태에서 하시면 허리를 더욱더 필 수가 있고요. 또한 너무 무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상해를 예방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이 스쿼트의 장점은 허리 근육과 허벅지의 탄력,
위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잘만 활용하시면 척추를 길게 빼면서 전신 운동에 도움이 줍니다. 특히 이때 하실 때 고개를 좀 더 쳐 드시고요. 고개를 충분히 쳐들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아래쪽 말고 들어주셔야 더욱더 상대적으로 몸이 펴집니다. 그리고 시선을 위쪽으로 드시고요. 머리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쿼트 기기 뭐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안 비쌉니다. 5만 원에서 비싸게는 6만 원, 7만 원대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구석에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운동을 또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여기 스쿼트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들 틈틈이 여러분들 운동 좋은 거 알아요. 아유, 다 알죠. 그런데 매일매일 내 몸에 내 몸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몸의 근육량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체지방도 감량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기초대사량도 올라갈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동과 영양 그리고 휴식 모두 다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연말 연시에 또 무리되는 스케줄 하지 마시고 또 건강 생각하셔서 이 모두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만은 꼭 오늘 함께 나누신 스쿼트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50회 안 하셔도 됩니다. 20회도 좋고요. 내가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 스쿼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사람이 없으실 때 하시는 게 좀 편하시겠죠? 자, 매일매일 꾸준히 틈틈이. 저는 틈틈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운동을 작정하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틈틈이 생활 속에서 늘리는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몸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생각하시고 또 내가 3개월 후에 멋진 모습을 또 상상하시면서 네, 오늘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그리고 이제 근육이나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이제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강사님,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네. 다리 넓이를 솔직히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릴수록 부담이 덜합니다. 무릎의 상해에 부담이 덜해요. 무릎의 상해가 그러니까 무릎의 힘의 하중이 덜하기 때문에 처음 스쿼트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다리 사이를 벌리시면 좋고요. 특히 다리 사이를 벌리게 되면 어디가 당기냐? 허벅지 안쪽이 당기겠죠. 이쪽을 내전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Y라인이 많이 처지죠. 그런데 이 내전근을 쓰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살짝 벌리게 되면. 그렇다면 이 내전근을 쓰게 되면 다리 라인도 Y라인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물론 Y라인에 바디 갈반이고 활용하셔도 좋지만 다리를 살짝 처음에 벌리고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내가 무리가 된다 하신다면. 그러면서 서서히 어깨 넓이 정도로 좁히시면 좋고요. 저는 아까 잘하는 게 뒤꿈치를 가끔 들어요. 그럼 허벅지에 또 쭉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의지할 곳이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드는 활동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네. 저희가 이제 질문하게 메인 강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오늘 건강유형별 파마넷에서 또 나오거든요. 아까 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근육 얘기하시면서 R2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또 간에도 좋다. 근데 오늘 3반의 최효진 수석님께서 건강유형별 파마넥스에서 간에 관련돼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빠가 간이 좀 안 좋으신데 우리 할아버지가 간이 좀 안 좋으신데 우리 엄마가 간이 좀 안 좋으신데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젊지만 술을 엄청 먹어. 내 간 건강이 걱정이 돼. 나는 늘상 얼굴이 칙칙한 것 같아. 이러신 분들 많죠. 저희가 오늘은 최호진 수석님을 모시고 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PPT 바로 틀고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LC 서울본원 3반 수석 컨설턴트 최우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건강욕구별 파마넥스 추천 강의의 주제는 간입니다. 네. 간은 해독의 장기라고도 많이 불리죠. 네, 해독은 생체 내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꿔주는 것을 해독이라고 하고요. 그 유독한 물질을 우리가 독소라고 하는데
독소는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방해하고 그리고 생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각종 질병 그리고 노화 그리고 비만 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물질을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숨 마셔도 독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 네, 그리고 전자파, 방사선, 약품, 각종 용기, 바이러스 등등 이런 독소들이 많이 저희 몸에 들어오게 되고요. 혹시 이런 독소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시는 회원님들 계실까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고 피부, 그리고 남성 질환, 여성 질환, 그리고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독소가 들어올 때 우리 몸의 75%의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 무게만 1.5kg나 나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가 되면 될수록 독성 물질이 전신으로 더 쉽게 퍼지게 되고요. 간은 해독뿐만이 아니라 소화 기능, 그리고 영양소 저장 분비, 그리고 콜레스테롤 생성, 그리고 대사 등등 특히 혈류 건강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혈액 세척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간의 상태가 어떨까요? 대부분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런 지방간이 계속 이제 간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간염, 간경화, 그리고 나중엔 간암까지 진행시키게 되는데 너무나 무섭죠. 네. 이런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지나친 음주라든지 그리고 지나친 뭐 이렇게 육식, 네, 육식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분들, 스트레스 등등들이 많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이에요. 고기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이제는 이제 어린애들도 용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고기를 먹는 세대가 왔죠. 시대가 왔죠. 고기 뷔페에 가서 어린애들끼리 막 고기를 먹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수 있을 텐데 마트에서 혹시 소고기 사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회원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의 판매 등급하고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소고기의 등급의 기준이 혹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블링 많이 보실 거예요. 마블링.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비싼 소고기일수록 마블링이 예쁘게 골고루 이제 분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서 옥수수, 콩, 사료들을 먹여서 그리고 소의 움직임을 적게 만들어요. 지방이 이제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 이제 사료에 오메가 이제 6 지방산이 많이 있고요. 그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은 소들은 지방간이 많아져서 100마리 중에 10마리 정도가 폐기 처분된다고 해요. 근데 그 나머지 90마리가 건강할까요? 네, 조금 의문이 되긴 하죠. 네, 그리고 세계 3대 요리, 네,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가 이제 거위한테 강제 급여를 해서 간이 한 10배가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먹는 것이 푸아그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우리의 몸도 이 렙틴이 깨지는 이제 이런 액상과당이라든지 술, 밀가루, 그리고 포화 지방 등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푸아그라가 된다라는 거죠. 간이 붓고.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지방간이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간은 너무나 무서운 게 70% 정도가 손상이 돼야 그때 이제 이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이 간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간 건강 하면은 저희 한국인들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우땡땡이죠. 이 방송에서는 이 우땡땡이라는 이 제품이 쓸개즙이 잘 나오게 하는 고급 소화제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 자세히 보면 일본에서는 이 허위 광고로 체포가 될 정도의 문제가 되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되게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3.3 헬시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들으시는 게 진짜로 이제 회원님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 더 나아가서 회원님들의 소중한 주위 분들을 좀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 말씀드린 몸의 중요한 이제 간 건강을 지키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 리보포뮬러와 리뉴라는 제품입니다. 주 원료는 유럽에서 2000년 정도 이상 간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용되었던 밀크시슬이라는 이 원료고요. 밀크시슬은 이제 간과 담당의 질환 및 황달 등의 이제 뛰어난 약효능으로 사용되었던 약용식물이에요. 네. 리보포뮬러는 간 해독에 좋은 이 체내 이제 에너지의 대사의 생성을 돕는 5가지 비타민, B군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군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리뉴라고 하는 제품은 부원료로 레드 오렌지 추출물,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리고 올리브잎 추출물, 올리브 열매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제가 이 원료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세포의 항산화를 돕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임상들을 정확히 효과를 입증을 해놓은 끝낸 상태고요. 리보포뮬러와 리뉴는 이 간 기능 개선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간 건강이 우려되시거나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쉽게 피곤해하시고 활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과체중으로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요. 해독을 하시면서 이 양자 측정을 해보셨을 때 간이 건강하지 않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 체지방 감소도 조금 더디신 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담당 컨셉님들과 꼭 상의하셔서 이 리보포뮬러나 리뉴를 같이 좀 챙겨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님들 간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3.3 헬시를 통해서 간 건강을 잘 챙기셔서 간 덕분이야 라고 하시는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진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